자, 안녕하십니까. 국어 강사 이대건입니다. 자, 오늘은 6월 모의평가를 봤죠. 6월 모의평가에 대한 해설은 아니고요. 총평, 뭐 문제의 유형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수능의 방향이라든지 우리의 대비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시험지 간단하게 한번 보고요. 따로 이렇게 총평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잔소리 방송이죠, 이거. 잔소리 방송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험이 뉴스 기사 보니까 국어 평이했다. 완전 말도 안 되는 말이고요. 개 어려웠어. 쉽지 않았어, 제자들아. 이게 어려웠어. 왜냐면 등급컷만 보더라도 확정은 아니지만 83, 76, 67, 58 이렇게 예상 등급컷이 떴단 말이지. 엄매 기준으로. 이건 어려운 거야. 작년 수능 마그마 수능이었잖아요. 불수능. 파일이 지난 리자몽 수능이었는데 그 급이다. 졸라 어려웠다. 근데 경향이 조금 달라요. 일단 우리가 독서론을 제일 먼저 푼단 말이에요. 독서론부터 좀 얘기를 하면 독서론 향간에 이런 소문이 좀 떠돌았어요. 어떤 이야기가 담론이 막 있었냐면 국어는 재능이냐 아니냐, 노력으로 해결을 할 수 있냐 없냐, 막 이런 말들이 좀 있었거든. 내 생각에는 당연히 국어적 재능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수학적 재능이 있는 애들도 있고 당연히 재능이 있죠. 근데 이게 노력으로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재능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재능이 이제 2가 있으면 1시간 공부를 하면 이제 2시간 분량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재능이 1.5면 좀 더 많이 공부를 하면 돼. 그러니까 충분히 노력으로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치가 막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진 않아요. 재능 있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나 같은 경우. 어쨌든 그런 얘기이지 않나요? 이거 읽어보면 재능이 있든 없든 네가 글을 읽고 흥미를 가져야 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거 재밌는 지문이죠. 그냥 재밌어서 얘기한 거야. 독서론이 나와요, 여러분. 독서론이 나오고, 물론 제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애들은 제가 독서론 프린트를 뽑아서 그냥 줄 거고요. 학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 2014년, 2013년 수능이 A형, B형으로 갈렸을 때 독서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의 영광을 이제 다시 리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 지문들을 풀어보시면, 여기서 좀 틀렸다 하면 과거 지문들을 좀 풀어보시면 됩니다. 지문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보통은 이제 요거 하나 풀고 제가 이제 뒤로 가서 선택 과목을 풀라고 하죠. 자, 그냥 좀 오늘은 순서대로 볼게요. 자, 일단 이 지문부터 내가 다 틀려먹었다 하는 학생과, 난 여기는 많이 맞았는데 이 뒤에 있는 이제 그 혈액의 지문부터 틀렸다 하는 두 학생으로 나눠질 수 있고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지문은 좀 많이 맞았고, 그리고 이제 뒤로 들어가서 지문 두 개를 날려먹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많이 틀려먹었으면 이 친구들은 좀 더 독해력을 기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그냥 다 필요 없거든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돼요. 요 지문은 이제 예전 지문하고 큰 차이를 갖고 있는 유형을 가지는 그런 지문들은 아니고요. 기출문제하고 되게 유사한 느낌인데, 우리가 요 지문은 풀 수 있고 왜 뒤에 있는 지문을 풀 수 없냐면, 가장 큰 이유는 이 지문은 읽고 이해해 먹었으니까 그런 거야. 근데 뒷지문은 읽어서 그래. 그냥 읽는 거야. 비둘기랑 다를 바 없이. 그럼 왜 이런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되느냐? 이 지문은 글의 구조가 졸라 일반적이고 첫 단락의 주제를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낮은 그런 지문이라고. 물론 엄청 쉬운 지문은 아니지만, 얘를 읽으면 두 번째 단락 들어가자마자 진나라 멸망이, 이거 문제 해결 구조고 진나라 멸망이 문제구나, 첫 단락 두 번째 단락 읽으면 바로 알아.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라는 느낌으로 이제 접근을 할 거고,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연결을 해놨어요. 가혹한 형벌을 남용을 했으니까 이제 이 녹색 쭉 따라가 보시면 형벌을 가볍게 하는 걸로 해결을 하는 거고, 인재 등용을 잘 못했으니까 녹색 조금 쭉 따라가 보시면 현명하게 인재를 등용을 해야 된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이제 도가하고 이제 법가를 가지고 왔다 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글의 구조가 익숙하고 어렵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걸 인재하고 풀었든 안 풀었든, 그러니까 얘는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못 풀면 글의 구조 자체가 나띵,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일단 그냥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이거는 많이 맞았으면 어느 정도 체화가 된 친구들이다. 자, 가하고 나로 나누어져 있는 지문인데,
작년 해겔 지문은 이렇게 되게 어려운 지문이 있는데 이렇게 나눠졌는데 가하고 나가 사실 하나로 엮여 있는 지문이었고요. 얘는 그냥 정말 나눠져 있는 지문이라 지문의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들어가서 보면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저는 이제 7번 문제가 이제 재미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7번 문제를 여러분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이런 다지성다형 문제가 수능에선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기억, 니은, 기억 디귿, 기억 니은 디귿 이런 류의 문제가 잘 나오지 않고 이거는 수능까지 가져갈지 모르겠어요. 이 유형은 9월 모의고사 때도 나오면 가져갈 것 같고요. 네, 구모 때 안 나오면 그냥 안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게 익숙한 지문의 유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번 모의고사 전체를 통틀어서 통틀는 건 아니고 되게 대표하는 문제일 수 있어요. 7번하고 9번 문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번 6모에서 조금 흐름이 달라진 건 지문을 빨리 읽고 문제를 되게 오래 풀어야 돼요. 문제 푸는데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투자해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7대3 정도의 비율로 가져갔다고 하면 지금은 거의 5대5 같은 비율로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10분 있으면 5분 읽고 5분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디귿 같은 경우는 세부 내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옛 국가에 드러내는 사상적 공백, 그러니까 사상적 공백이라는 건 사상이 없어야 돼요. 일단 없냐부터 찾아줘야 돼요. 근데 보면은 뭐 잘못된 사상을 군주가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거기서부터 틀려먹었긴 하지만, 그리고 유교에 따라 통치하냐 또 보면은 유교가 아니라 이제 도가나 뭐 다양한 사상들을 다 받아들인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아주 작은 부분에서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나오는 기출문제들은 좀 큼직큼직하다면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데 되게 디테일하게 찾아줘야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문제 푸는데 이번에 오답률 높았던 모든 문제들은 문제 푸는데 시간을 되게 오래 써야 되는 그게 아주 극단으로 치다른 게 이 바로 뒤에 있는 혈액 지문이에요. 그래서 문제 푸는데 시간을 좀 오래 가져가셔야 됩니다. 좀 빠르게 읽고,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의 주제는 반드시 천천히 읽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단락 이하는 조금 빨리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찾아주려면. 자, 그리고 9번 문제가 진짜 완전, 요거는 사실 제가 재작년부터 얘기를 많이 했던 유형인데요. 이번에 더 많이 드러난 것 뿐이에요. 2020년 수능에 북학이 지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20번 문제가 오답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 이유가 상충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학생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상충되지 않는다. 그럼 되지 않으니까 상충된다는 얘기야. 상충이 뭐냐? 서로 다른 거야. 서로 다르다 이 뜻이거든. 서로 다른데 대립한다는 뜻이야. 이걸 졸라 어렵게 상충되지 않는다고 쓴 거지. 그때부터 저는 스타트라고 생각합니다. 재작년 수능에서부터 어휘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장 이 문제뿐이 아니라 계속 그냥 지문 자체의 말들을 되게 어렵고 이제 그 단어들을 아예 설명을 안 해주는, 뭐 당장 형이상학이 뭔지 얘기를 안 해줘버리는 이런 류의 지문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답률이 오지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어휘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대처 방안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 어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이 두 지문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일단 요 지문 여러분이 문단 하나도 연결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 다 틀리는 거야. 녹색을 잘 따라가 보시면 혈액응고라든지 뭐 이렇게 녹색, 자, 거의 전 범위에 걸쳐서 이제 혈액응고가 주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잡고 들어갔어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뭐 비타민 1이든 비타민 K2든 뭐 칼슘의 역설이든 뭐 개지랄이든 뭐든 다 응고와 관련이 돼 있는 건데 그거를 자꾸 놓친다. 첫 단락은 조금 천천히, 그리고 모든 단락을 이렇게 좀 연결을 해주시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11번 문제하고 12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아줘야 되고, 언뜻 보면 이제 오답을 고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문제 푸는데 시간을 좀 오래 가져가셔야 돼요. 4번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는 여기만 봐. 그러면 얘 있잖아 하고는 착하고 그냥 다 답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고. 근데 단백질과 결합 안 해요. 여기 아래 내려가서 이쪽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단백질이란 말이 써 있는데 단백질과 결합 안 해요. 되게 디테일하게 잡아줘야 돼요. 이건 틀리셨으면은 디테일하게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모의고사 그리고 앞으로 갈 모의고사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2번 문제도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거는 이제 어려운 그런 인문 지문의 전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문장 읽자마자 여기서 이제 되게 당황해요. 경제학은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된다. 일단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 말도 졸라 어렵고, 사건의 효과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사건의 효과를 되게 나중에 얘기를 해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첫 발락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국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 효과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내가 뭐 멸치를 많이 먹었고 멸치를 안 먹었을 때 나의 키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비교해가지고 멸치를 먹으면 키가 이만큼 큰다라는 게 효과지. 이거 여기를 못 잡으면 나머지 모든 단락 절대 이해 못합니다. 네, 이의 X 끝. 이 두 번째 단락이 진짜 어렵거든. 근데 이건 첫 번째 단락, 이게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 다 같은 말이에요. 첫 단락을 천천히 읽어서 이해를 못하고 두 번째 단락과 연결을 못 시키면 이 지문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단락까지는 좀 천천히 읽어줬으면 좋겠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부 내용을 판단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문제는 되게 디테일하게 풀어주셔야 되고요. 문학으로 들어가서 문학도 간단하게 이제 평가 내려보면 우리가 이제 소현성록 나왔는데 소현성록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부분이 나올 거라 그랬잖아요. 나는 여기서 유흥모를 봤던 뭐 우리 재수생 친구들이든 현역이든 모든 친구들이 되게 너무 기특해. 이게 오답률이 높은, 이게 사실은 되게 까다로운데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되게 긴장하고 진짜 최선을 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노력을 한 게 느껴져. 이거에서 오답률 베스트 15에서 아무나 갖다 안 들었다는 게 멋져요. 최고. 이거는 이제 고전 소설 푸는 방법은 제가 따로 이제 저의 유튜브 영상 뒤져보시면 있으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좀 틀렸으면. 전형적인 고전 소설 지문이에요. 등장인물들 관계들 체크 잘하면서 이렇게 연계가 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특 현대 소설이든 고전 소설이든 둘 중에 하나가 연계가 될 거예요. 다른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항상 뭐라 그랬어? 고전 소설 인물만 기억하라고. 소현성, 꼰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라고. 그럼 많은 도움을 받을 테니까. 자, 그다음 시는 보면 이제 자도사가 고전시에서 연계가 됐는데 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EBS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냈어요. 고전시는 100바 연계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평가원의 의도고, 되게 재밌는 건 EBS에는 한글로 풀어서 써야 되는 부분을 한자로 바꿔놨어요. 이건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EBS에 있는 게 연계되면 여러분 주석도 안 주고 거의 원문으로 출제합니다. 혹시 이번 모의고사에서 자도사를 읽고 풀었으면 그건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읽고 풀었으면 EBS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비연계 작품 하나 나오죠. 비연계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고요. 향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향하도 EBS 연계고 향하도 전혀 읽고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34번 같은 문제가 오답률이 좀 높은데 이거는 향하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연계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택 과목은 선택 과목 뭐 오답률 높은 문제 없어서 요거고 이제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할게요. 일단 제가 타임라인은 여기 한번 찍어 놓을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아까 건 문제 그냥 슬쩍 본 거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국어 강사 이대건입니다. 자, 고3 6월 모의고사 고품격 잔소리 방송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14분 정도 찍었고요. 여기서부터는 전반적으로 이제 경향 정리하고 우리 그러니까 대체법, 문제 해결법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시험은 자, 일단 내가 시간이 모자랐다. 그럼 반드시 영역별 시간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하라고. 내가 정해준 건 맨 처음 독서론 그리고 선택 과목까지 풀었을 때 이제 20분. 그리고 문학 25분. 난 여기서 마킹 한번 한다고. 그리고 남은 독서 세 지문 33분. 요렇게 가져가라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마지막 문학을 들어갔을 때, 마지막 문학이니까 요쯤 이렇게 들어갔을 때 너가 시계를 딱 봤을 때 40분이 남았어야 돼. 마지막 문학에 7분. 그리고 이제 독서 툭툭 들어가려면. 시간 관리를 아직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 만약에 안 된다. 다양한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이 어려웠을 때와 쉬웠을 때가 다른데 쉬웠을 때 문제가 되진 않잖아. 어려웠을 때 문제니까. 학원의 제자 중에 디미고 친구랑 예고 친구가 전략을 세운 걸 내가 물어봐서 봤는데 그게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 두 친구 다 2등급, 1등급 이렇게 나왔으니까.
일단은 3점 독서에서 3점짜리 문제 두 문제를 안 푸는 전략을 썼어요. 디미고 친구는. 좋았어. 등급 잘 나왔잖아. 자, 그리고 예고 친구는 비문학 지문 하나를 안 푸는 전략을 썼어요. 그래서 2등급 나왔잖아. 잘했어. 상위 11% 들어가기 어렵다 그랬잖아. 너네 101 아이즈원이 11명 뽑는 거니까 상위 11% 2등급이야. 2등급 그룹이라고 그랬잖아. 그 들어가기 엄청 어렵다고. 물론 우리가 뭐 1등급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3, 4등급 친구들은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양날의 칼이에요. 이 전략을 쓸 수 있는 건 이번 6모에서 문학에서 2개 이하로 그러니까 2개까지 틀린 친구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도 많이 틀리고 독서도 많이 틀리면 이 전략은 의미가 없어요. 독서만 많이 틀리는 친구들이 쓸 수 있고 어려운 시험이었을 때 빛을 발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전략을 이미 수립해놨어야 돼요. 반드시 영역별 시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어려웠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휘 문제 어렵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사전 같은 건 없고요. 사전은 뭐 사서 볼 건 없고요. 어려운 오답 정리할 때 조금이라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인터넷에서 뒤져서 한번 꼭 확인하고 들어가는 버릇을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잘하는 외고 친구들은 그 단어 영어로 바꿔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좀 편합니다. 독서 복잡한 구조하고 선지 자체가 되게 까다로워졌어요. 되게 세부 내용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첫 단락하고 연결하는 버릇을 들리셔야 되고 이거 하려면 오답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무조건 오답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풀 때는 조금 빠르게 풀고 오답 정리 되게 긴 시간을 가져가셔야 돼. 이 단락과 이 단락이 어떤 연결관계를 갖는지를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니까 오답 정리는 언제 하는 게 좋다고? 그 다음 날이나 그 다다음 날에 하는 게 좋아요. 그날 하면 사실 제대로 안 읽어요. 그 지문을 다시 한번.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서 보면 또 새롭게 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같은 지문 사실 계속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시간, 기출문제를 쓰실 거면 기존 시간보다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수 곱하기 2분 정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2분에다가 뭐 마이너스 1분 하셔도 되고 4문제짜리면 8분 정도 잡고 원래는 내가 9분 잡으라고 그러는데 기출문제는 구조가 좀 어려운 게 있어도 문제가 요즘 그렇게 어려웠던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요즘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 시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시고 오답 정리는 뭐 무한한 시간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이번 모의고사 풀면서 느낀 게 뭐 한수, 바탕, 뭐 이감, 상상 뭐 이런 사설 모의고사랑 되게 유사한 그러니까 뭐 대성 덕후 이런 거 말고 이 투스 말고 그냥 이제 집단에서 만든 사설 모의고사랑 되게 유사한 느낌을 가져요. 그러니까 뭐 저희 학원에서는 이감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혹시 사설을 이제 뭐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하니까 구매해서 쓰시는 거는 되게 추천을 드려요. 원래 이제 한 3, 4년 전만 해도 난 뭐 됐다 기출해라 이랬거든요. 근데 기출을 많이 돌리셨으면 네. 그럼 사설을 풀어보는 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사설하고 약간 유형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설은 좀 어렵게 만들려고 하거든. 애들이 자체가. 그래서 지문도 어려운데 얘네들이 문제를 존나 꽈놔. 근데 원래 기출은 지문은 어렵게 돼도 문제를 어렵게 꽈놓진 않거든. 내가 너네 봐준다. 그래야 변별력이 있지. 그러니까 전국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맵거나 너무 밍밍하게 만들지는 않는단 말이야. 기출은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만들어주는데 지금 매워. 맵게 만든다고. 계속 매워. 사설을 풀어보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문학은 여러분 일단 제가 나온다고 한 것만 나왔어요. 별 친 것만. 그래서 제가 프린트 드린 것 중에서 별 많은 것들은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안 읽고 들어가서 푸는 거야. 왜냐면 최대한 문학에서 30분 넘어가면은 독서 진짜 답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세이브해서 연계 공부 꼭 하시고 그 제가 문학 별표 친 거 학원 안 다니는 수강생들은 밑에다가 링크 걸어놓을 거고 일정 기간만 걸어놓을게요. 구글 드라이브 링크 하나 걸어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보시고 사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많이 해줘야 커뮤니티 기능 쓴단 말이야. 커뮤니티 올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올려놓을게요. 지금 보고 있는 이 파일하고 네, 그 방금 이제 시험지 파일 있죠. 이 시험지 파일하고 네, 그 문학 별표 친 것들은 링크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과목. 자, 내가 언어에서 2개 틀렸다. 네,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됩니다. 언어에서 3개 틀렸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진짜로. 언어에서 3개 틀렸다. 진짜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다른 모의고사를 몇 번 풀어봤는데도 언어에서 자꾸 틀린다. 그럼 고민해 보세요. 화작으로 바꾸세요. 언어를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가 빨리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빨리 풀려고 하는 것도 목적인데 제 본 목적은 다 맞아야죠. 많이 틀리면은 화작으로 전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잔소리인데요. 일단 공부는
국어 공부는 자습하는 게 공부예요. 학원에 다니는 게 공부가 아니야, 제자야. 나한테 배우는 게 공부가 아니야. 혼자 앉아서 오답 정리하고 같은 지문 여러 번 읽어보고 하는 게 공부야. 나한테는 몇 가지 팁을 배우는 거지. 내가 공부하는, 나한테 배우는 시간에는 스탑워치를 키면 안 돼. 그건 공부가 아니니까. 순공 시간을 따로 잡아야 돼. 잔소리죠. 왜냐면 국어는 사고력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문학은 내가 다 떠먹여줄 수 있다고. 근데 독서는 떠먹여줄 수가 없어요. 독서는 혼자 하셔야 돼요. 저한테는 이제 구조를 배우고 어떤 틀이 있는지 배우는 거죠. 그래서 혼자 하셔야 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집에서 하든 스카에서 하든 꼭 혼자 공부를 계속 오답 정리를 하셔야 되고, 본인의 성적대를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희망회로를 자꾸 돌리시면 안 돼요. 나는 이제 앞으로 잘 볼 거야가 아니라 그냥 지금 받은 성적이 네 성적이야. 앞으로 올라갈 건지 어떻게 알아요? 희망회로 나도 돌려. 나도 비트코인 한다고. 요즘 개 꼴고 있잖아. 비트코인이나 네 성적이나 지금 우리 성적은 우리 다 안 좋은데. 그래서 네, 성적대 꼭 반드시 재확인하시고 희망회로 돌리시면 안 돼요. 객관적 지표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시험이 어렵게 나면 어렵게 나갈수록 중위권이 붕괴돼요. 그러니까 지금 1등급하고 2등급, 그러니까 압도적 1등급 말고 막 95점 넘는 친구들은 그냥 그건 저 세상 애들이 친구인 거고. 네, 이제 90점 좀 안 되는 89점에서부터 2등급권까지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섹터라고 봅니다. 그쪽이 이제 되게 탄탄할 거고요. 이제 2등급 거의 끝에 머리, 살짝 걸리는 라인에서부터 3, 4등급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4등급 맞았다가 막 3등급 맞았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느낌? 왜냐면 거기서는 이제 섞이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점수대 영역이 1, 2하고 3, 4로 좀 나눠졌다고 봐요. 주의권이 약간 붕괴됐는데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요 정도 맞은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독서 6개, 문학 2개, 선택 과목 하나. 자, 요런 느낌 맞아서 2등급 나왔다 하시면 지금 본인이 어떤 계획이 있고 루틴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럼 그거를 이어가시면 되는데 오답 정리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요거보다 안 나왔다. 예를 들면 문학을 6개 틀리고 독서도 6개 틀렸다 하면 이건 진짜 문학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요게 약간 기준 라인 삼아주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선택 과목을 이거보다 많이 틀렸으면 그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뭐든 많이 틀리면 그 영역의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영역 공부를 또 추가적으로 개념들도 잡아가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냥 잔소리였어요. 6월 모의고사. 자, 다시 한번 잔소리하지만 우리가 150일가량 남았습니다. 어제가 성인이 되는 200일 남은, 이제 199일 지나면 너네는 성인, 152일 지나면 너네는 수능 끝.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진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50일 정도밖에 없어요. 반수생도 있으니까.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성공 시간을 늘리셔가지고 자기 걸로 먹어야 된다. 네. 그리고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혼자 해결 안 되면 나한테 찾아와. 전화하고 연락하고 문자하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네, 육모 총평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